네, 시장이 결국에는 박스권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개인들의 매수세도 좀 눈에 띄게 둔화가 됐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설 연휴 이후로 이 지지부진한 장을 좀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네 분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영재 부장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 오늘 가볼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오승주 차장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네 분과 나눌 시장의 이슈는 어떤 주제일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우리가 줍줍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의견 볼게요. 네, 먼저 염승환 부장입니다. 화장품과 반도체를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민수 대표, 건설업종을 사자라고 오늘 얘기해 주실 겁니다. 김영재 부장은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을 보라는데 어떤 업종과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오승주 차장은 소부장 산업을 주목하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등 주도 섹터의 모멘텀이 지금 둔화가 되면서 수남의 장세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또 시장 안에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분은 어떤 업종과 종목을 기회로 보는지 먼저 염 부장님, 저희가 화장품과 반도체 얘기는 또 많이 들어본 업종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지금 컨셉을 너무 막 주도주만 하지 말고 이게 좀 반반 섞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도주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성장하는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자동차 다들 아시는 그런 주도주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포트를 구성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백신이 접종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났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도 반드시 한쪽에는 담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목들이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지금은 균형 있는 좀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증시도 그 기존의 주도주들이 힘을 지금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은행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화장품, 의류, 그러니까 이쪽을 소외주라고 그냥 치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장에서 완전히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화장품하고 좀 반도체 말씀드리고 싶고, 화장품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면서 당연히 이제 화장품 수요는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또 중국은 소비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올해 진작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워낙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저효과도 올해 좀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업이면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지난 몇 년간 정말 엄청난 고전을 했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나온 것처럼 구조조정 이후로 일시적인 비용은 좀 늘어났지만 핵심 포인트인 온라인 매출 비중이라든가 고가 브랜드 매출액이 특히 설화수가 무려 60%나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다시 좀 위상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더욱 좀 좋은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아서 화장품주 그 중에서도 좀 중국 쪽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그 반도체인데 특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하면은 항상 이 파운드리나 네. 비메모리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낸드 플래시 쪽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디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 이제 약간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어제 이제 최근에 나온 제가 좀 보고서들을 좀 보다 보니까 디램 반도체 투자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올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램 쪽이 조금 이제 모멘텀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좀 디램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램 설비 투자가 좀 하반기부터 만약에 본격화됐을 때 거기에 좀 노출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당연히 비메모리가 빅사이클로 좀 당연히 보고 있지만 네. 역시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건 저는 디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램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디램 쪽 한번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일단 화장품과 그러니까 포인트는 겁니다. 화장품에서는 좀 중국 쪽, 그다음 반도체는 좀 디램을 보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이 수남의 장세가 연출이 되면 모두에게 기회는 생기는 거고 우리가 화장품과 좀 디램과 관련된 반도체 업종을 좀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먼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얘기는 조금 더 저희가 들어볼 거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건설 업종을 꼽으셨는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죠. 네, 건설 업종 할 줄 알았죠? 네. 예. 네. 저는 의외였어요. 그런가요? 네. 네. 일단 설입니다.
앵커님 뵈니까 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복을 입어서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와 함께 시장은 재미없습니다. 항상 연휴 전 되면은 시장의 탄력들이 좀 빠지면서 혹시나 모를 연휴 얘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재미없을 때 어떻게 버텨야 되겠죠?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네, 술의 힘?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단 오늘 채팅방에서 이제 설 연휴니까 하이트 질러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시죠?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또 관심은 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쪽은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 발표나 동향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트렌드도 같이 봤었을 때 분명히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주가가 못 움직인다. 당연히 관점이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발표됐던 어떤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와 함께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을 봤을 때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기조는 그동안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금 공급 확대 쪽으로 나가는데 민간 쪽의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은 내수 쪽도 여전히 공급 확대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열려 있는 게 건설사 입장 쪽에선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거는 해외 건설 수주입니다. 지금 일단 앞서 부장님께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어떤 코로나19 이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좀 떨어졌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각국 글로벌 정부들이 SOC 투자를 강화시키겠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수주 공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게 되면 네. 건설 관련 쪽이 답이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코로나19 국면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수주에 걸 수 있는 기대감이 얼마나 클지는 조금 아직 감이 안 와서요. 저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죠. 근데 일단 단순하게 내수 관련된 부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데 해외 쪽까지 만약에 추가로 알파로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더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네, 부장님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국내 건설은 되게 다 좋은 걸로 알고 해외는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작년에 한번 수치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해외 수준 많이 늘었어요. 오.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만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건설사.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근데 올해는 지금 유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더욱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인수 대표님 의견에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국내는 당연히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그게 모멘텀이 되긴 어렵고 그거보다는 역시 그 해외 쪽이 올해 더 좋아진다라면은 또 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건설 비중이 좀 큰 건설주 위주로 저희가 미리 또 분류를 해놓는 작업도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나오기 전에 건설주들 일단 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인데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또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부장님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을 보라라고 오늘 한 줄 의견을 주셨는데 업종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어떤 업종이 될까요? 네, 업종은 네.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랑 정유업종 들고 왔는데 일단 시장은 사실 지금 이 4분기의 실적이 너무나도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미 그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의문감이 좀 생기면서 시장은 완전히 지금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업종 불문하고 박스권을 잘 이용하신다면 수익은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000선 수준에서 매수, 한 3,150선에서 매도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신다면 업종 불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실 그래서 매수 접근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었을 때 좀 더 나아지는 업종에서 저점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틸리티하고 정유업
섞었는데 사실 생명보험업도 사실 금리 상승기에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에서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좀 너무나도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건 좀 제외하고요. 일단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히 다수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초보다 주가 수준이 현재가 낮은 종목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상승이 없었던 만큼 지금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유틸리티와 정유 모두가 사실 유가와 상당히 연관이 많은 업종인데 유가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유업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고평가 이익이 상당히 기대되고 여기에 또 정유업도 석유화학 제품을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석유화학 쪽으로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많으신데 정유업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점 좀 잊지 않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 증가에 따른 고배당 매력도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틸리티 업종과 정유 업종 김영재 부장님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오승주 차장은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쪽 업종 얘기와 더불어 종목 얘기까지 다 들어볼게요, 바로. 네. 글로벌 지표 중에 지속 상승하는 지표가 있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작년 팬데믹 이슈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00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주요 지표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는 3,000포인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전반 산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PC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교체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 상승 중입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 전장화 이슈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연일 상승 중에 있고 공급 부족 뉴스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더 똑똑한 가전, 자동차, 더 나아가 로봇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좀 더 작지만 능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고 곧바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관련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교체를 수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에서는 주요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메모리 시장의 지속 성장과 메모리 반도체 DDR5 전환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부장 관련 주식들은 지속 관심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주식은 첫 번째로는 ISC라는 주식입니다. 반도체 검사 소모품인 후공정 테스트 소켓 생산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TSMC 등 주요 반도체 업체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ISC는 메모리용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이 높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메모리는 업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순이익의 변동성이 높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향후에는 주가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익 QNC라는 주식입니다. 원익 QNC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필요한 쿼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모멘텀은 향후 삼성전자의 낸드 쪽 증설 모멘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고 향후에는 이쪽 자회사가 모멘티브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실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향후에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한 7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PER이 한 7배에서 8배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폭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분의 종목 얘기를 또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염승환 부장님, 화장품 쪽에서는 중국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디램이다라고 키워드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일단 뭐 중국하면 당연히 뭐 너무 뻔하지만 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4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중국에 이제 여러 이제 그 뭐 유통상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아마 좀 올해 매출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코스맥스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설화수 매출액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일단은 그 온라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용도 많이 줄고 있고 또 희망퇴직 받으면서 구조조정이 이제 다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나쁠 게 없고 한 5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반도체는 역시 디램하면 삼성전자보다는 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순수하게 디램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번에 조금 최근에 좀 주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럴 때 이용해서 좀 비중 늘려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원익 QNC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익그룹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냥 다 하는 회사거든요. 뭐 원익 IPS도 있고 원익 머티리얼도 있는데 사실 이거저거 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원익홀딩스라는 지주회사 하나 사시면 사실은 이제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원익홀딩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저희가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건설주에서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지 살짝 감이 오긴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감이 맞습니다. 네, 대우건설이요? 네, 대우건설이고요. 네. 일단 이번에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순이익이 한 2,800억 나왔는데 올해 한 4천억대 중반까지 예상합니다. 그러면 PER 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계속 확인되면은 주가는 이 가격대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두 네. 번째로는 어떤 건자재 쪽에서 철근 관련된 대한제강을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과징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순이익 1,000억대까지 예상을 하는 거 보니까 뭐 PER 계산하게 되면 3.5배입니다. 이런 쪽도 어떤 구조적으로 철근 회사들이 바뀌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예상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또 한 번 언급해 주셨고 대한제강까지 추가해 주셨습니다. 김영재 부장님 유틸리티 업종과 종료주 내에서 한 종목씩 들어볼게요. 네, 일단 유목연보 한국전력 들고 왔는데요. 네. 한국전력이 사실 지난해 12월에 요금을 원료비 연동하는 원료비 연동제 실시한다고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가가 상승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이것이 좀 비용 부담이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후행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올해는 좀 실적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1조 7천억 영업이익이 전망되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회복이 크게 나타난다 해서 한 3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 결국 과거보다 이익의 안정성이 좀 좋다 이런 점에서 좀 주목해야 된다 보고 있고 PBR이 지금 0.2배 수준인데 0.3배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스공사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스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수록 배당을 많이 받아서 수혜 줍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수소 사업 장기 로드맵이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네. 정유에서는 S-오일인데요. S-오일은 사실 뭐 정제 마진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재고평가 이익이 상당히 지금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뭐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윤활기유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지켜보셔야 되고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수급만 보셔도 지금 가장 각광받는 정유 업종의 탑픽 종목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 더 좋아지기 전에 저희는 미리 이제 시장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 거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